우리 김정석 부소장님은 앞서 토론자 두 분과는 조금 이 입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입장이 다른지 구분하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얘기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유영래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제 말씀은 아마 좀 결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여지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핵이 답이다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선뜻 그렇게 이제 동의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먼저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만 오늘 사실 나온 좋은 말씀에 대부분 공감합니다. 우리 최지원 이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발표해 주신 내용들 뭐 주장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런 근거들 관련돼서도 굉장히 깊이 있게 짚어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뭐 우리 유영원 기자님 하셨지만 뭐 무궁화 프로젝트 핵 잠재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북한이 핵을 가졌는데 우리가 핵이 없다는 건 사실은 조금 비정상적인 겁니다.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한쪽은 가지고 있고 한쪽은 갖고 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편한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내에서 이제 핵 무장론이 나오는 그런 여론이 높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런 반응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핵 무장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국제 정세가 사실은 언제나 이렇게 확실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가변적인 것이 있고 또 우리 외교 안보의 어떤 자율성 측면에서도 사실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그렇지 못하면서 미국에 의존하는 것하고는 사실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 있다면 사실은 하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핵무장에 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한 거죠. 비용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핵무장을 원하느냐 그럼 뭐 다 우리는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파키스탄 같은 경우도 이제 인도가 핵실험을 하니까 부토 총리가 그런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풀을 뜯어먹는 한이 있어도 핵무장을 하겠다. 사실은 파키스탄 그렇게 국제 제재를 뚫고 그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사실은 핵무장을 한 건데요. 과연 우리 같은 대한민국 같은 어떤 통상국가가 그런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건 우리 스스로 한번 자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결단에 달린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뭐 핵무장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래서 어떤 핵 잠재력을 갖는다는 것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근데 핵무장이 쉽지 않은데 사실은 우리 외교안보 현실은 지금 그렇다면 굉장히 큰 일이 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걱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이 북한의 핵 위협이 사실은 심각해지고 있다, 점점 고도화된다 뭐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의 여지는 없지만 사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더 냉정하게 한번 좀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핵무장이 과연 가능할 거냐, 얼마만한 비용을 우리가 들여서 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좀 접어두고요. 두 번째, 만약에 우리가 핵무장을 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현재 같은 상황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제일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이제 미국의 확장 억제 신뢰성이죠.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돼서 미 본토를 때릴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유사시에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까 여론조사도 소개해 주셨는데 그것이 말하는 핵우산의 신뢰성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렇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확장 억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핵에 의존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아무리 동맹국이지만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100% 확실치 않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한편으로 이 확장 억제 신뢰성을 우리가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여기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는 게 이렇게 과연 맞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한이 ICBM 능력이 미 본토를 때릴 수 있으면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개입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게 확장학제 신뢰성의 핵심인데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냉전 때, 미소 냉전 시절에 미국 본토 전역이 소련의 수천 기의 핵미사일에 다 노출돼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유럽 나토를 지키는 미국의 확장 억제 그 근간은 유지되어 왔단 말입니다. 물론 서유럽인들 중에는 거기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기도 하고 의구심을 표하기도 하고 이런 적은 있었지만 결국엔 나토 핵 전략은 미국의 확장 억제는 그 미소 냉전 때도 소련의 핵미사일에 다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실 작동돼 왔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대학 한반도에 있어서도 우리가 미국의 확장 억제 신뢰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실은 굉장히 좀 의구심을 갖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이것이 이제는 찢어졌다, 핵부산이 찢어졌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너무 단정적으로 나가는 것은 좀 과도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렇게 사실은 억제는 일종의 심리작용입니다. 그런데 이 확장 억제가 저는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구심을 표하고 회의감을 표시한다면 오히려 더 그 억제 신뢰성을 또 훼손하는 어떤 그런 역효과도 있을 수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북한이 핵을 갖게 되면 우리가 북한의 어떤 도발이나 어떤 핵 위협에 우리 남한이 무기력하게 이제 끌려갈 것이다. 어떤 인질로 잡힐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우려가 이제 사실 제기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걸 일종의 핵 강압이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 문제에 관해서도 비록 북한이 핵을 갖고 있고 북한이 어떤 핵 공갈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경우에 미국이나 또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북한의 핵 공갈에 그렇게 무기력하게 끌려다니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대응이 무기력해지고 이런 상황까지 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핵 강압이라는 것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성공적으로 작동한 예를 찾기 힘듭니다. 핵 가진 국가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핵 사용 위협을 통해서 어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강요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이 베트남 전쟁의 그 수렁에 빠져서 이것을 핵 사용을 위협하면서 베트공을 파리 평화협정에 이끌어내려고 했는데도 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베트남이 결국엔. 미국의 핵 위협이 잘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핵을 갖지 않은 베트남을 향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러시아가 핵 위협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인들이 핵을 가진 러시아를 상대로 지금 전쟁을 계속 수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건 뭐냐면 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핵을 갖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그 자신을 지키는 억제 효과는 사실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런데 핵을 가지고 상대 행동을 강요하는 그런 강압 효과는 사실은 그렇게 신뢰도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 맞지만 북한이 핵을 가지기만 하면 우리가 핵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무기력하게 거의 끌려다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너무 우리가 좀 과도한 회의론이다. 저는 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핵은 핵으로만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것들도 이제 많이 얘기됩니다만 사실 지금 우리가 핵 무장을 결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미국의 확장 억제 실효성을 높이는 것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이제 삼축 비핵 억제력을 높이는 쪽으로 지금 노력이 모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어떤 재래식 억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너무 간단하게 부정할 필요는 없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핵은 핵으로만 억제할 수 있다. 아무리 재래식 능력을 키워도 그게 어떻게 핵무기에 버금갈 수가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억제라는 거는 무슨 무기의 파괴력을 비교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상대를 두렵게 하면 억제가 작동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높여나가고 있는 어떤 비핵 억제 삼축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북한 지도부를 충분히 응징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사실은 북한은 남한의 첨단 재래식 억제에 대해서 사실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재래식으로 북한의 핵을 단독으로 지금 대등하게 억제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확장 억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한편으로 비핵 억제 능력을 높여나가면 미국의 확장 억제와 중첩적으로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는데 사실은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우리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이런 첨단 재래식 억제 능력 향상 노력 자체도 너무 그렇게 가볍게 이렇게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다.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핵무장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가 핵을 사실은 우리가 절대 무기라고 해서 핵무기를 갖기만 하면 모든 안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 사실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핵무장을 했을 경우에 그럼 한반도는 어떻게 될까? 그 사례는 사실은 제가 인도 파키스탄 사례를 한번 좀 우리가 좀 유추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도 파키스탄이 둘 다 핵을 가졌죠. 근데 보면은 핵을 갖고 난 이후에 사실은 인도 파키스탄의 그 군사적 안정성은 오히려 좀 훼손됐습니다. 오히려 무력 충돌이 굉장히 더 많아졌어요. 네. 핵을 가진 1990년 이후부터 해가지고 인도와 파키스탄의 대규모 무력 충돌로 사상자만 5천 명이 넘게 나고 이런 여러 가지 거의 전쟁에 준하는 무력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건 뭐냐면은 또 인도 파키스탄 핵을 가졌다고 해서 군사적 안정성이 이렇게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계속해서 핵 능력을 더 고도화하고 투발선을 더 다양하고 지금 북한이 보이듯이 그런 경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상대보다 좀 더 우위에 서려는 이런 노력들이 계속 에스컬레이션 되면서 안정성은 담보되지 못하고 또 무력 충돌도 계속 발생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핵무장을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한반도의 남북이 모두 핵을 갖는 이런 상황이 온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느냐? 꼭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 수 있다.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성이 그렇게 담보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인도 파키스탄 사례에서 보듯이 오히려 더 위험하게 계속해서 남북 간에 핵군비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약간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도 사실은 핵무장을 할 수 있으면 또는 핵잠재력을 우리가 어떤 미국과의 어떤 이 동맹과 한미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그런 역량을 발휘해 가면서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좋다고는 보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저는 좀 약간 쉽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좀 더 냉정하게 보면서 오히려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확장 억제 실효성을 좀 더 계속해서 높여나가는 그런 노력 그리고 우리 한국군 자체의 첨단 재래식 억제 능력 이것을 지금 같이 갖춰나가는 이런 노력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